토트넘의 챔스리그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여름 이적 시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과 포스텍이 이미 엄청난 금액의 이적료를 풀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우선 대상자로 지목되어 온 일부 선수들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토트넘은 죽어도 싫다라고 노골적으로 발언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세비야의 센터백 로익 바데가 죽어도 토트넘은 싫다라며 화를 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스페인과 영국 매체에서 바데의 토트넘 거부 발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는 바데가 토트넘 이적설에 진절머리가 났다, 토트넘 관련 질문을 받는 것에 짜증을 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바데는 나는 세비야 선수라고 말했다. 나는 이곳에서 일도 잘하고 있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에게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그동안 첼시의 코너 갤러거가 보여줬던 태도로 떠나기 싫다라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익 바데는 23세의 신성으로 191cm의 압도적 피지컬로 세비야의 핵심 센터백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오늘 일제히 바데가 토트넘에게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급기야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기까지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이 이런 보도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토트넘 클럽과 포스텍 감독은 다음 시즌 챔스리그와 리그 우승을 위해 여전히 미드필더와 윙어를 새롭게 영입하려고 합니다. 로익 바데처럼 시즌 내내 토트넘이 싫다라고 노래를 부른 선수가 있는데 바로 첼시의 코너 갤러거입니다. 오늘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기간에 첼시의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갤러거가 내가 구현하려는 시스템에 적합한 선수이다라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매체들은 첼시가 6월 30일까지 선수 판매로 약 1억 파운드의 수입을 올려서 이번 시즌 재정 계좌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갤러거를 비싼 가격에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팀은 토트넘과 리버풀인데 토트넘이 더 적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은 갤러거의 거부와 토트넘 팬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코너 갤러거의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리어 첼시가 물밑 접촉으로 토트넘에게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첼시는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1,015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해왔지만 최근 희망 이적료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토트넘이 3천만 파운드까지 제시하면서 갤러거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이제는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이익 및 지속가능성 규칙 준수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승점 삭감 징계의 위기에 놓여있는 첼시를 구할 수 있는 클럽은 토트넘과 리버풀뿐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갤러거를 영입하려고 하는 클럽은 오로지 토트넘뿐인 상황입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이 갤러거 영입을 위해 3천만 파운드, 500억 원을 준비해놓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요구 금액인 6천만 파운드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토트넘은 첼시가 돈 필요하고 게다가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갤러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데리고 올 의도입니다. 첼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갑자기 갤러거에 대한 관심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빨리 팔고 현금을 챙겨야 하는 첼시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줄기차게 메디슨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갤러거가 필요하다라는 의사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토트넘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을 그렇게 비난해놓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갤러거가 실제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손흥민은 완전히 새로운 날개를 장착하게 됩니다. 갤러거는 메디슨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입니다. 세비야의 로익 바데과 코너 갤러거처럼 온갖 입방정을 다 떠는 선수들도 있지만 기꺼이 토트넘으로 오겠다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여름이 오기 전에 많은 선수들과 사전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발표와 이적은 여름에 이루어지지만 이미 협상과 계약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풋볼 런던이 드디어 토트넘이 해리케인의 대체자를 찾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로 페에노르트의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히메네스는 2001년생으로 만 23세의 멕시코 국가대표로 리그에서 현재 24골을 기록하고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입니다. 이적 전문가들도 토트넘이 히메네스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몇 주 동안 페에노르트와 접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우선으로 여겨왔던 제노아의 알베르트 그비드민소는 인터밀란과의 영입 경쟁에서 밀리고 있던 토트넘입니다. 일단 인터밀란과의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둘 중에서 히메네스를 영입하는 것이 더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생으로 나이도 1997년생의 그비드민손보다 어린데다가 득점력까지 좋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히메네스를 품기 위해서는 6천만 파운드, 약 1031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아스널과 AC밀란, 나폴리 등도 영입 경쟁 클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의 방출 명단에 오른 브라이언 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가 브라이언 힐의 영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른 클럽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힐을 넘겨주고 적당히 가격을 쳐주고 받고 하는 식의 위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국 축구 매체 팀토크는 토트넘이 풀럼의 아다라비오요에게 사전 계약에 동의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아다라비오요는 2020년부터 풀럼의 핵심 센터백으로 수비 라인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1997년생으로 196cm, 90kg의 피지컬로 공중볼과 육체적으로 모두 강합니다. 양발을 모두 사용하면서 깊숙한 침투 패스로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리는 재능을 자랑합니다. 판더벤과 로메로의 아다라비오요가 지키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무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이적을 스스로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풀럼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붙잡는다는 뉴스가 올라왔지만 챔스리그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아다라비오요는 토트넘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외에도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울버햄턴의 주안 고메스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메스는 지난 2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울버햄턴이 2대1로 승리할 때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페드로 네투도 영입 대상이었지만 8천만 파운드라는 가격표 때문에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메디슨의 전 클럽인 레스터시티의 키어넌 듀스버리홀도 토트넘의 영입 대상입니다. 레스터시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승격하지 못할 경우 2,500만 파운드로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름을 줄여 KDH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김덕혜로 불리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김덕배와 같은 형식입니다. 현재 리그 1위를 하고 있지만 구단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덕혜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의 승점 감점 징계가 이미 거의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메디슨을 데리고 올 때 레스터시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모든 그림은 토트넘이 챔스리그에 진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출은 손흥민의 발끝에 달려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밤 8시 30분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질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도록 동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부상 없이 멋진 활약으로 기쁨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